지금 시장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볼까요? 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공매도가 일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수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회복을 해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게 V자 반등을 그려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사실 이건 또 좀 비정상적으로 봐야죠. 비정상적으로 봐야죠, 네네, 그죠? 비정상적으로. 뭐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죠. 정말 이거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제한이라는 게 일부 제한이지만 네. 사실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폭락이 되더라도 공매도 제한을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손에 꼽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한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뭐 중국발, 미국발, 미중 간의 또 리스크도 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 북한발 리스크도 같이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경기에 지금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V자 반등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거 우리가 그냥 시장이 왜 이러냐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비정상적인 시장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만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부터 열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네. 시장이 정말로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럼 그때 투기성 매물, 그러니까 이제 투매성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나왔죠. 네네. 투매성 매물이 이제 손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두려워서 팔아야겠다라는 매물들. 네. 그리고 그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더 빠지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진짜 정말로 무덤까지 거의 들어갔다 나왔죠. 그죠?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없단 없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 시장에 대한 적응을 뭐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시장이 내려가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오죠. 네, 어떤 주가라는 상황에서든 것은. 네. 올라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순간적으로 뭐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어떻게든 떨어지면 올라와요. 오르기 마련이죠. 올라와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걸 던지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들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나요? 보통은 던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네. 현재 그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어찌 됐건 악재로 인한 급락은 그만큼 급락한 만큼 회복을 해준다. 네네. 이게 이치예요. 주식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악재 공포를 떨면서 그냥 던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기다리는 게 낫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우선은 기다리면서 올라오면은 더 이상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확실히 해야 네, 됩니다. 확실히 해야 네. 되잖아. 미래 예측이 안 되니까. 누가 V자 반등이 나올 줄 알고 누가 W자 반등이 나올 줄 알고 누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다가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봤을 때 모든 악재만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을 상승 랠리로 이끌 섹터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성장 섹터겠죠. 성장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선 시장의 그리고 관심을 언택트고. 네. 끌 법한 것들.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뭘 보러 그랬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총선이 정책 테마. 네네. 자, 그러면 정책 테마를 왜 봐야 될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딱 섹터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정책 테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네. 총선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이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그린 뉴딜? 부동산? 아니, 그린 뉴딜은 이제 나온 거고. 네네. 딱 그냥 문재인 정부 하면은 딱 떠오르는 테마. 대북주. 맞잖아요. 네. 그냥 딱 떠오르는 테마. 대북주잖아요. 네. 그럼 대북주는 일부 반등 나오겠죠. 지금까지 많이 빠졌잖아. 그런데 오늘 시장 보시면요. 그 방산주 쪽이랑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다고 했는데 지수 자체로 봤을 때 현재 이러한 급락 급등 상황에서도 지수 자체에도 북한의 영향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종목으로 오늘 빅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지금 이틀 연속 찍고 있습니다.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종목은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수에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빅텍이 오를 때 다른 종목들은 같이 올라갑니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빅텍이 오르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빅텍 하나로만은 지수를 이끌어가기는 힘든 거죠. 방산주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전체적인 섹터를. 순환매 장세 속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순환매 장세 속에서. 그럼 지수랑 대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선은 이제 네. 빅텍 같은 경우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네. 네, 차트를 좀 보자면은 자 오늘까지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네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볼게요. 길게 보자면은 와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그죠? 이 평균 주가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이 고점 대비해서 위에 매물대가 많나요, 없나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죠. 네네. 그러면 이게 사고 팔고가 돼요, 안 돼요? 가능하지가 거의 않죠. 불가능하죠. 네네. 그냥 여기서는 매수세만 붙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동성이 지금 이거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매수세가 훨씬 강하잖아요. 네네. 매도세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한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에는 영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고 이건 매수세 쪽으로 그렇죠. 완전히 매수세 쏠려 쪽에는 있기 완전 때문에 지수와 테마로 봤었을 때는 조금 상반된 스탠스가 그렇죠. 나올 수밖에 네.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쉽네요. 네, 쉽죠. 이거를 좀 이런 네.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찌 됐던 이러한 게 괴리율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괴리율이 해소가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참 네. 이제 이 괴리율이 해소가 되려면은 아마 정말 몇 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정말 몇 년은 좀 걸릴 것 같고, 자 우리가 예전에 혹시 앵커님 그거 아시나요? IT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버블? IT 버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해서 네. 닷컴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닷컴 버블이 왔을 때 이 업종 차트 코스닥이나 코스피 네. 지수를 보자면은 폭락이 왔었어요. 그죠? 폭락이 왔었고 그리고 폭락을 상회하는 또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죠? 자 그러면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부도가 나오는 회사들이 네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도 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부도 나는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정말 쉬웠어요. 그냥 뭐 직업이 지금은 없어도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네. 어렵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직업이 있든 소득이 있든 뭐 없든 상관없이 그냥 이름이랑 그 주민등록번호만 주면은 그냥 만들어줬던 시절이에요. 한도 제한 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게요. 닷컴 버블 시절에 회사는 부도가 나고 네. 직장을 잃는 사람들은 나오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근데 실업률은 높아졌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카드 발급은 쉬워. 카드 발급을 받아서 돈을 써야 되겠고 생활은 해야 되겠으니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네. 뭐가 생겨난다? 신용불량자가 엄청 많이 그렇죠. 생겨난다. 부채죠. 그죠? 네. 그럼 부채가 너무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네. 그럼 부채가 많이 생겨나면 이거를 우리가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재정도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유동성도 없었을 유동성도 때고. 없었을 네. 때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격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기업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걸렸다라는 거죠. 우리 국내가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거의 희망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정말로 힘들었던 절망이네요. 시절이에요. 네. 예. 실질적으로 그때 파산하거나 그때 회생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정말 다시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네네. 하지만 그때 지수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때의 괴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사실 그 정도로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괴리율이 사실 더 크겠네요. 지금보다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따지고 보자면은 그때도 대북주죠. 그때도 그랬나요? 그때가 한 2000년대였나요? 1995년에서 2000년 정도에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터진 게 2000년도부터 터져가지고 너무 애기라 사실. 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완전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멘탈을 건드렸던 시기가 바로 2002년, 2003년도예요. 여기까지 4년 동안에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봤을 때는 아직 그 4년이라는 거에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4분의 0.5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실물 경기가 타격이 올 게 엄청 크겠죠.
그죠? 아무튼 그건 뭐 나중 네, 문제고. 네. 그럼 닷컴 버블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거의 희망이 없었는데 지수는 더 막 크게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괴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존재한다. 예. 주식의 많은 원칙 중에 하나의 원칙을 지금 노트 시청자분은 꺼내서 적으세요. 지수의 괴리는 네. 시장에서 언제고 어느 때고 존재한다. 괴리를 따지고 들려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예. 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닷컴 버블, 즉 IT 버블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글로벌 쪽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이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 쪽으로에도 버블이 한 번 있었었잖아요. 미국 쪽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 미국 시장이 국내 증시까지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와는 다르게 미국이 현재 연준이 그때 당시에 풀었던 이 돈의 4배 정도를 현재 4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위기죠. 그때 당시에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풀었던 4년간, 그 이후에 풀었던 4년간의 돈을 현재 1년 만에 푸는 그 정도의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그러한 유동성에서도 현재 이 월가에서 뭐 예를 들어 투자 거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뉴욕 증시가 너무 버블이다, 고가로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글로벌 증시 쪽으로도 앞으로의 괴리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고요.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 60조 손실을 봤다라는 네네. 기사도 있죠.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월가의 영향이 좀 갔을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딱 하면은 중심 아닙니까 또.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정도로 손해를 봤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충격으로 좀 다가왔을 수도 있고요. 그 뉴욕 증시 자체로 보자면은 사실 버블이 좀 심하긴 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연준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이 이제 실질적으로 빠르게 돈을 푼다고 했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안 풀고 있고 다시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돈을 푼다고 했었던 거는 왜 푼다고 그랬었어요? 기대감. 그렇죠. 맞아요. 기대감 때문에 돈을 푼다고 했었던 거고. 그렇죠. 4월 말부터 자꾸 기대감만 줘서 이렇게 올라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자국 기업들을 네. 외국에 나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끌어당기려고 법인세 인하, 법인세 절감, 다양한 것들을 다 맞습니다. 제시를 했었어요. 지금 1조 원 규모 인프라 확대까지 이슈가 맞아요. 지금 1조 원, 오고 2조 있습니다. 원 규모의 네네. 1조 달러 규모의 지금 인프라 지원까지 지금 다 약속이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들어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에서까지 그거를 같이 도와줬다. 트럼프를 지원을 해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자, 연준은 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풀고 있을까? 지금 트럼프에 오다가 없는 거예요. 예, 오다가 없는 거지. 왜? 아직 기업들이 안 들어왔잖아.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기업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연준에서는 돈을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나라를 살린다 그래도 네네. 그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풀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그렇죠. 어떠한 네. 그 카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이렇게 보면 참 트럼프 네. 대통령이 정말 참 막강한 사람인데 그렇죠. 왜 네. 자꾸 트위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네. 정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은 맞아요. 정말 좀 톡톡 튀고 네네. 가끔씩 당황스러운 말들도 하고 뭐 가끔 저는 이 사람 제정신인가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요새 네. 크럼프라고 하잖아요. 크럼프. 네, 되게 지금 술 한잔 하고 트위터하는 네네. 건가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라는 이 인물을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물을 파보신 분들은 정말 알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트위터리언이고 네. 사업가고 그렇죠. 정치가고 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대단한 인물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가의 기질을 타고난 트럼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적어도 세수 내수 앞은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경제 네. 쪽으로 봤을 때도 참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는 거고 경제에 맞춰서 우리는 발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놔두고 가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선은 근데 지금은 트럼프의 정책을 뭐 많은 시야에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또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서 달러 하나만 믿고 패권 하나만 믿고 너무 좀 안일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자국 위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미국민 입장이었다 그러면은 네.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제3국의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렇긴 하죠. 쟤 왜 저래 이러겠지만 미국의 입장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돈 많은 이제 부유층들은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해 줍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엄청나게 네. 지지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다시 우리나라 살리겠다는데 그리고 다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 법인세 절감이라든가 뭐 세금 절감 이런 거 정말 예, 반가운 소식이죠. 예, 안 그래도 정말 높은 세금인데 네네.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고 어느 정도 돈 많은 사람 그 부유층 입장에서도 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요즘 추세를 봤었을 때는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정말 나스닥이 만스닥이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급등이 이어가고 물론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제가 요즘에 미선이라고 불러요. 네네. 미국 선물을 네. 친구처럼 미선이라고 부르면서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만큼 글로벌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커플링이 된다는 가정하에 솔직히 이 정도면 글로벌 증시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한편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상당히 어리석은 걸까요? 어리석은 것보다는 네. 순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 어리석은 것보다는 순수하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시 훈풍이 불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요. 국내 증시는 안 좋다고. 안 그래도 지금 집 떠난 외국인들이 네네. 돌아와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가 훈풍이 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다시 뭔가의 모멘텀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네, 다른 쪽으로 흘러가겠죠.